토지 이용 계획안 주요 용어 설명. 첫째,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무엇인가? 토지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도지역입니다.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공장이 가능한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농사만 가능한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용도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이 땅 사용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평수의 땅이라도 어느 용도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몇 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먼저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 활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안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아파트, 상가, 빌딩, 공장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땅값이 가장 높습니다. 안정성은 있지만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관리지역은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안에서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일부 공장 등이 가능해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구간입니다. 가격은 도시지역보다 낮고 개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는 구간입니다. 토지 투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건축 제한이 많고 허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개발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은 건축이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환경보호 목적이 강한 지역입니다. 건축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투자 목적보다는 보전 목적에 가까운 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땅은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용도 지역을 모르면 평생 개발되지 않는 땅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의 가격 차이는 몇 배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나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땅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가격과 개발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투자 관심이 높은 구간입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규제가 강합니다. 토지는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될 땅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말 그대로 특정 목적을 위해 토지 이용을 더 세밀하게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용도지역이 큰 틀의 규칙이라면 용도지구는 추가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어떤 곳은 경관을 보호해야 하고 어떤 곳은 방화 기준이 더 강화되며 어떤 곳은 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부 목적에 따라 추가로 지정되는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대표적인 용도지구 종류를 보겠습니다. 경관지구는 도시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높이나 디자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지구는 문화재 주변의 개발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건축 자재나 구조가 제한됩니다. 고도지구는 건물 높이를 제한합니다. 특정용 도제한 지구는 유흥시설 등 특정 업종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구에 해당되면 건축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건축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도지구에 해당되면 층수 제한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업종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투자 시 특정용 도제한 지구라면 예상했던 업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관지구나 문화지구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 고급 상권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모두 표시됩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이 서류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토지 투자나 전원주택 부지 매입 시 용도지구를 확인하지 않으면
건축이 제한되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도지구는 토지 이용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건축 가능 여부, 층수, 업종, 디자인까지 영향을 줍니다.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부동산은 정보 싸움입니다. 같은 땅이라도 규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토지 투자, 상가 투자, 전원주택 계획 중이시라면 오늘 설명한 용도지구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도구역. 많은 분들이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들어봤지만 용도구역은 헷갈려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용도구역이 가장 강력한 규제일 수 있습니다. 용도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용도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 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용도구역을 보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입니다.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 건축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도시자연 공원 구역은 도시 내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일반적인 건축은 거의 어렵습니다. 시가화 조정 구역은 급격한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해안이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이처럼 용도구역은 강한 관리 목적을 가진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첫째, 개발 가능 여부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가격이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 건축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지만 해제 시점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셋째, 보상 가능성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보상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또한 확정된 정보가 아니라면 투기적 접근은 위험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어떤 용도로 쓰는가? 용도지구는 세부 규칙 추가. 용도구역은 강한 개발 관리 또는 제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하시고 용도구역 포함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은 땅처럼 보여도 규제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목. 지목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의 종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을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국가가 분류해 놓은 공식 명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도 지역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지목을 놓치면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은 밭입니다. 답은 논입니다.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이면은 산입니다. 잡종지는 특정 목적이 없는 기타 토지입니다. 도로는 말 그대로 도로입니다. 하천은 하천입니다. 이외에도 학교용지, 공장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등 총 28가지 지목이 존재합니다. 투자에서 왜 중요할까요? 첫째, 건축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지는 비교적 바로 건축이 가능하지만 전이나 답은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면은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둘째, 비용이 달라집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산지 전용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과 대출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목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 투자하실 때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이나 이면은 싸 보이지만 실제 개발까지 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 대장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지목과 용도 지역을 함께 봐야 진짜 가치가 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목은 토지 대장에 적힌 땅의 공식 용도입니다. 건축 가능 여부, 비용, 세금, 개발성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토지를 살 때는 지목,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 순서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부동산은 작은 차이가 큰 수익을 만듭니다. 기본 개념만 정확히 알아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행위 제한 내용. 토지와 부동산에서 가장 실전에서 중요한 개념, 바로 행위 제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 샀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쓰면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행위 제한 때문에 건축도 형질 변경도 심지어 나무 하나 베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 제한이란 무엇일까요? 행위 제한은 토지 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법으로 제한해 놓은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건축, 증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공작물 설치, 나무 벌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를 정해 놓은 기준이 바로 행위 제한입니다. 행위 제한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목. 이 네 가지가 겹쳐서 행위 제한 내용이 정해집니다. 같은 땅이라도 위치가 다르고 규제가 다르면 가능한 행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행위 제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나 자연보전지역에서는 주택 신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땅을 깎거나 메우는 작업은 대부분 허가 대상입니다.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고를 카페로 바꾸려 했는데 행위 제한 때문에 불가능한 사례도 흔합니다. 심지어 컨테이너 설치, 태양광 구조물 설치도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에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물 지어서 임대하려고 샀는데 허가가 안 나온다. 이런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둘째, 불법 행위가 되면 큰 손해입니다.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까지 한 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매도 시 문제가 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형질 변경은 나중에 매각할 때 발목을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행위 제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땅에서 가능한가요? 이 질문 하나로 수천만 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위 제한은 토지 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의 한계선입니다. 건축, 형질 변경, 용도 변경, 구조물 설치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토지를 살 때는 가격보다 먼저 행위 제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싸움입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이 리스크를 피하고 기회를 잡습니다. 토지사랑TV가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와 좋은 소식 자주 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